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선교와 대북 민간 지원 활동에 힘써온 기독교계는 남북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숭실사이버대학교 통일연구원장 조성기 목사와 함께 남북 평화 통일과 관련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성기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숭실사이버대학교 통일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요즘 그 교육 공간에서 그 온라인상의 평생 학습 교육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예. 2001년에 한국사이버대학교로 시작을 해서 전국에 사이버대학이 한 21개가량 됩니다. 2012년에 숭실대학 본대학에 소속이 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중에 2015년 재작년부터 대학 내 사이버대학 내에 통일연구원이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기독교계를 향한 또 일반 사회를 향한 통일교육 콘텐츠 제작을 비롯해서 통일인사이드 15강좌 개설을 해서 신입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있고 통일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숭실대학교가 원래는 그 북쪽에 설립돼 있던 그렇죠. 학교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인지 통일 문제에 유독 예전부터 관심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사이버대학교 말고도 통일과 관련된 여러 학과도 있고 또 센터도 있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센터도 있죠. 바로 그 2001년에 벌써 통일정책대학원을 구성한 바 있었고 아하. 지금은 숭실대학 내에 한 5개 그룹이 통일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숭실통일연구원이 구성되었고 거기에 약 한 15명의 전문 교수와 한 20명의 장로님들께서 활발하게 통일교육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그 통일 리더십 연수원이라고 문경에 그 신입생 전체 교양 필수 과목으로 3박 4일 현장 체험 학습과 통일 이론과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적인 교육으로 하고 있는 통일 리더십 연수원이 개설돼서 지금도 1학년 학생 전교생이 의무적인 필수 교양 교육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 전체, 한국사회 전체를 이끌어보자는 뜻에서 통일한국 세움재단이라는 재단도 형성되어서 재정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지원을 하는 구조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통일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대학 내 석박사 과정까지도 세워서 아마 한국 그 대학 중에서는 아마 서울대학과 버금가는 통일교육의 전당이 되고 있고 예. 통일부와 그 통일 선도대학으로 해서 MOU를 체결하고 교계 중요한 연합기관 7교회와 CBS 비롯해서 기관들과 더불어 통일 MOU를 체결해서 명실공히 아마 우리 시대에 대학 단위에서 통일교육은 가장 활발하고 컨텐츠도 아주 무궁무진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유, 통일에 대한 꿈을 그냥 실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또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오랫동안 경색돼 있던 이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해법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우리 사회의 그 이념적 갈등이 너무 깊지 않습니까? 이번 19대 대선도 결국은 안보관, 대북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보수 진보 갈등 구조가 깊다 보니까 역시 이 통일운동에 있어서도 그런 점들이 상당히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데 분단 70년 과정을 보게 되면 언제나 어느 정부든 또 어떤 형태이든 이 통일 문제는 온탄냉탕이 계속 있었습니다. 긴장과 갈등이 있는가 하면 또 대화와 협력이 계속되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좀 한국교회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교회가 통일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그 뜻을 좀 세워서 정부에도 교회의 뜻을 잘 알리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죠. 네네. 그럼 교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우선 뭐 교회가 영성적 그 구조이다 보니까 전국 교회 성도들 하나로 모을 수 있을 좀 진지한 성숙한 그리고 균형 잡힌 그런 전국 교회 통일 기도 운동이라든가 특히 통일 교육 운동 그러니까는 우리 그 교회 학교 교육이 얼마나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맞춤형으로
초중고대 전체의 작년까지 이르는 그런 맞춤형 통일 그 평화 교육에 대한 것을 전국 네트워킹을 형성을 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나눔이라든가 또 WC 비롯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통일 사역을 국제화시킨다거나 또 육자회담의 당사국 4개국의 교회 지도자와의 한국교회가 연대해서 통일 사역을 한다거나 아무튼 또 정부의 우리 기독교 통일 이 사역이 얼마나 의미 있고 그것이 상당히 그 진지하게 펼쳐주는가 하는 것을 정부에다 그 뜻을 널리 알리면서 그러면서 전국교회 기도운동의 그 연대와 네트워크도 형성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아마 한국교회가 앞으로 통일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또 크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신문에 보니까는 이전 대북 정책이 달빛 정책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문내 영문자를 따서 예. 달빛 정책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박 기조 또 무슨 퍼주기란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런 햇빛 정책. 네, 아마 새 정부 변화와 개혁, 통합과 협치라는 또 탕평인사 등등 지금 희망적인 여러 구조들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그야말로 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개혁 문제라든가 또 이런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열린 자세로 유연한 자세로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집요하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너무 연로하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체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협정이라든가 혹은 뭐 금강산 관광재기라든가 개성공단 재기라든가 이젠 좀 열린 자세로 특별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만은 이건 정말 문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좀 통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힘있게 주체적으로 이 통일사역을 꾸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성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새 정부 들어서는 남북 관계에 정말 봄바람이 불기를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예, 네. 조성기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